자, 이번엔 박구영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가워. 요새 점점 살이 찌고 있는 거 같네? 그치? 살이 쪄서 빠지질 않고 있죠. 살만한가 봐. 그렇죠. 자,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이제 하도 많은 주제를 흩뿌려 놔가지고. 예. 추수는 안 되고 뿌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뿌릴 씨앗은 뭡니까? 일단 내가 어제 여기 왔었거든요. 밤에 와서 오페라를 봤는데 맛 좀 봐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진 씨의 가치관이 좀 드러나는 대목인데 예전에 오페라를 처음 할 때 오페라를 가까이 들으니까 그 감동이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만든 거야. 그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그게 이제 어진 씨가 살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 제가 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은 걸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네, 그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경험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제가 일부러 맨 끝에 가들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주 가까이서 이 오페라 가수급 그리고 프로들의 연주 이걸 한꺼번에 들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감동이 와요. 클래식 난 문외 아니냔 말이지. 네. 클래식 항상 지루하다고 생각했었거든. 난. 문외 아니라고 말 안 해요. 다 알아요. 아니 난 그런 시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비엔나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내가 또는 뭐 런던에 가서 뮤지컬 표 사서 그런 거 다 해봤거든. 나는 최고 수준을 봐도 난 안 되는구나. 그쪽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코앞에서 경험하고 나서 난 이태리 사람들 이야기 됐다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이래서 열광했구나. 그거를 느끼신 거 아니야? 가사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내용을 몰라도 돼요. 노래 한 곡만 듣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온몸에 그러니까. 네. 그건 꼭 경험해 봐야 돼. 어진 씨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 뒤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나는 다 경험했거든. 그래. 네, 아무튼 그래서 어제 잘 감상했습니다. 그거 진짜 감동적이에요. 예, 여러분도 표를 구하기 힘들지만 표를 구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오페라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는 원래 뭘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가끔 저한테 책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질냅니다. 아니 본인 책도 안 팔린데 무슨 책을 추천해. 책 쓰는 사람한테 책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시작하면 꼭 잊어버리더라고 내가. 광고 먼저 하는 거야? 광고 먼저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재즈와 철학 일을 했거든요. 버클리 대학교 재즈 교수님이에요. 우리나라 재즈 최고 연주자들하고 같이. 요 사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요 사진 보고. 월말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는 또 각도 조금 살아 있었거든요. 재즈도 듣고 철학도 얘기하는. 예. 제가 여기서 예술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술가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예술가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여기 연주자 중에 한 분이 고맙다고 너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예술가 기본소득을 주되 우선 청년들부터 주자. 우리나라 국내 최고 연주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대는커녕 자기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아요. 야, 그러면 재즈 맞춤바라도 해야 되나? 나중에 한번 하세요. 진짜. 오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의 시민 계급이 즐기는 예술이에요. 이 재즈는 특히 레이설 교수님은 재즈는 정말 고역의 노동을 마치고 아주 힘겨운 몸으로 마지막 순간 집에 잠들기 전에 잠깐 들러서 술 한잔 마시면서 듣는 음악이라고 해요. 재즈는 노동요다. 노동요다? 예. 이게 또 같이 옆에서 듣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재즈 맞춤바라도 해볼 수도 있겠다. 예. 일단 윤석열 감옥부터 보내고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교육 우리가 이야기? 흔한 말 교육 문제거든요. 첫 번째 분야는 학교 폭력. 예전에는 잘 안 쓰던 말인데 교육활동 침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의해서 교육활동 자체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도중에 예. 학생이나 학부형이 그거를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침해한다. 예, 예. 그 말씀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80년대 90년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선생한테 소리를 지르고 덤벼. 학생들이 선생한테 폭력을 행사해. 그때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선생님한테 어떻게.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학생이. 가능한가?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해요, 우리가. 그렇죠. 왜 그런데 그렇게 됐느냐? 첫째, 지금까지 내놓은 거의 모든 대책이 학교 폭력 해결에는 무능하면서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는 유능한. 그래서 교육 공동체는 파괴되고 학교 폭력은 줄지 않는 그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법정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예, 단순히 교육이 시장 논리에 맡겨진 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의 모든 관계를 사법 논리로 혼합시켜버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변호사한테 달려가더라고. 학부모를 변호사가 데려가고, 변호사는 법적 지식이 교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변호사들이 그 교사들을 상대로 판판이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변호사 시장이 되었더라고요. 그 시작을 이명박이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토론하고 연극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행사에 가서 관찰을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전이,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앞서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맨 뒤에 있는 것은 리어가드라고 하죠. 원래 교육기관이란, 즉 초중등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적인 지식을 가르칠까요? 후위를 가르치겠죠. 그렇죠. 기본이 되는 것. 초중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가 공유할 만한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육기관은 완전한 후이고 그 교육기관의 교육자로서 선생님들도 대체적으로는 현 체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원래는 그게 안정된 후이 기관이거든요. 대학은 기본적으로 아방가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보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학교는 여전히 모든 내용과 체계가 대한민국의 가장 안정된 후위 체계예요. 교사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가장 탈권위적이고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제도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탈권위적이라면 너무 좋게 들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고 엉망진창 막무가내인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어떤 자세도 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이런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거꾸로. 그렇죠.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이미 해체됐어요. 새로운 체계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 와요.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기관은 제도적으로는 가장 후위에 있는 안정적 기관인데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은 가장 이 체계와 멀리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전위와 후위가 강렬하게 충돌하는 곳이다. 근데 학생들을 전이라고 할 수 있나? 무위 아니야, 무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상태 아니야? 정확히 맞아요. 그것은 무예요. nothing. 그들을 강제하는 게 없어요. 장폴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1960년대 프랑스의 젊은이들 보고 느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 과정에 들어온 친구들은 나를 강제할 수 있는 게 nothing이에요. 없어요. 자,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충돌이 일어난 장소가 된 거예요. 계급 간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 그 어떤 갈등보다도 가장 강력한 갈등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기존의 체계로 이 친구들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10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가 초중등 교육에 전 사회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머지않은 시간에 대한민국에 트럼프가 온다고 믿습니다. 규범이 없다면 탈규범화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힘을 숭상합니다. 3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10대가 이 능력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선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연봉 얼마 받는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식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AI 3대 강국으로 간다고 할 때 전 사회적으로 AI 친화적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AI 친화 교육이 잘못하면 AI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회이지만 정말 AI와 어떻게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인간이 AI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사회적인 대토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란이 빨리 수습이 안 되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내란 때문에 여기로 올 수가 사회의 주요 관심이 오지를 못하고 있다. 예, 예. 교수님 보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그래 극복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다고. 어떻게? 첫 번째, 지금 A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그동안 했던 연산, 사고를 AI한테 외주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외주를 주는 것만 AI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AI의 노예가 돼요. 정보화 시대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AI가 스스로 이미지도 학습한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AI 교육을 하면 어디까지? 사고만 외주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험도 외주화시킬 수 있다. AI의 노예가 되는 교육인지 AI와 함께 공존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대점검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최근 30년 동안 철학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논쟁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문화가 없다면 어떤 이론도 불필요하다. 무기력하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자유주의도 공화주의도 삼인주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이성, 하나의 경험을 하도록 달았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비교적 갈등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회 통합의 원천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한 게 2002년 월드컵이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월드컵 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그런데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다 안 차고 있어요. 이런 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문제인지 축구협회 회장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죄예요. 예술, 체육 경험이 왜 중요하냐?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경험이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사회통합의 원천이에요, 지금. 공동의 기억과 경험을 하게 하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축제가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왜 축제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놀이가 아니에요. 제가 법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법철학은 국가학을 연구하는 건데 국가가 정상 작동하려면 공통의 감각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은 체육활동조차도 문화활동조차도 너무 분산되어 있고 너무 기능화되어 있다. 학교 교육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문화, 공동의 기억을 만드는 그렇죠. 활동을 훨씬 더 배가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홍명보하고 축교회장을 잘라야 된다. 그런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가서 자기 죽이려고 한 사람들, 지금도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 왜 인사를 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른 쪽 국민들에게 사회통합을 해야만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각에서 보면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알겠고. 그리고 AI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래서 교육을?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뭘까? AI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 AI한테 외주를 시키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AI한테 생각도 경험도 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AI와 끝없이 교류하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그건데 AI를 시대로 가면서 생겨난 경제적 성장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네. 하나는 공동체 교육, 또 하나는 AI 교육. 공동체 교육은 공동의 가치와 문화, AI 교육은 AI와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요. 이거는 대통령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이후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서희초 때 한번 빵 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AI나 또는 뭐 내란 극복 큰 이슈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못 쏟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지 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틀어질 정도로 큰 문제잖아요. 상징적으로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학교에 교실에 가면 이래요. 학생들이 막 떠들 수 있잖아요. 공부가 시작되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떠들어 막. 그럼 선생님이 너 이름을 대면서 너 조용할 수 없겠니? 라고 말하면 이 학생이 그때부터 분노를 반출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공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달라듭니다. 학생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 혼자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 나하고 같이 이 일을 떠든 애가 있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불공정한 교사,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교사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독일 유학을 갔어요. 어학 코스 시간인데 아니 내 이름만 부르면 뒤에 막 20대 여학생들이 막 뒤집어져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이태리어로 좀 이상한 이름인가 봐요. 멍충이 이런 건가? 그거도 생각해? 예. 그런가 봐요. 막 떠들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막 받잖아요. 그런데 한 학기 동안 그 교사가 독일말로 비태, 그 말 위에 다른 말을 안 해요. 너 왜 떠들어? 조용해 이런 말 안 해요. 그 교수가 학생들이 웃는데 예, 운동만 떠들어요 막. 웃고 떠드는데 그냥 비태 한마디 하고 예. 멈춘다? 비태 이야기밖에 안 해. 한 학기 내내. 그때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엄청 미운 거야, 다. 나는 전체주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떠드는 학생도 믿고 통제 안 하는 교수도 믿고. 그렇죠. 어.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시간이 됐다. 그들도 지금 우리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합의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전 유럽과 미국이 관계 형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관계 형성 교육을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 누가 잘못했어? 사법기관에 맡겨? 이런 방식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가장 많이 앞서 나간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한 곳이 울산교육청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잠깐만, 이 얘기가 어디서 튀었냐면, 하나는 공동체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는 AI 교육을 해야 된다. 두 개가 다 합쳐서 지금은 관계 형성 교육인데 사물과의 관계, AI와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또는 식물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올바른 AI 교육이냐? 예. 관계 교육을 해야 그렇죠. 된다? 예. 그런데 그 관계 교육이 우리는 누가 더 정의롭냐를 따진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맡기냐? 사법기관에 맡기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게 말고 시비라고 합시다. 그렇다. 꼭 시비를 따지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어. 고맙습니다. 그러지 말고 관계 속에서 풀어라. 그렇죠. 공동체 교육은 금방 이해가 가. 예. 근데 AI 교육을 관계로 풀어라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근데 관계로 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시비를 가려서 풀려고 하는 것. 학생들끼리 충돌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학생과 선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등장하잖아. 그래서 모두가 상처받아요. 교사는 거기 끼려고 하지도 않아. 아예. 학생들도 교사의 말을 듣지도 않아. 변호사가 그렇죠. 와서 해결할 거니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시비를 가려서 문제를 풀려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교육 현장을 망쳤어 이미. 그렇죠. 그리고 확인이 됐어. 근데 그러지 말고 관계로 풀어야 된다. 예. AI 교육도 다 연결된 거다 결국은. 그렇죠. 예. 근데 그 관계로 푼다는 건 지금처럼 변호사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 하면 충돌이 있었을 때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제일 힘든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울산교육청에서 했다니까요. 울산교육청? 어떻게 하는 거야 울산교육청은? 울산교육청 프로그램을 모두 훈련시킨 거죠. 학교장과 교사가 훈련된 방식으로 관계 회복 과정을 거쳐요. 어떻게 해요 한국자를 구체적으로? 부르지 않고 누가 가장 지금 이 상황으로 아픈가. 학생들도 그걸 누가 옳은가를 접근하면 긴장하지만 누가 아픈가를 접근하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 싸웠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안 따지냐. 무엇이 힘드냐. 무엇 때문에 너는 그렇게 소리를 그렇지. 질렀니? 지금처럼 관계를 시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절차를 거치면 사법기관으로 가는 거 10분의 1을 줄어버렸다니까요.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가 상처받았니? 예. 그 상처는 어떻게 하다가 생겼니? 예. 그걸 학교 내에서 선생과 학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상담할 때도 누가 먼저 잘못했냐 따지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보통은 남자가 잘못해. 그리고 남자는 잘못한지 몰라. 그 여자가 그걸 물어봐. 그렇죠. 뭐 잘못하는 거 알지? 남자는 모르면서 안다고 그래. 안다고 그러지. 뭐가 잘못했는데? 예. 계속 물어보죠. 계속 물어보면 몰라. 몰라 그러면. 그럼 더 열받아 여자가. 그렇지. 그럼 더 그게 또 잘못한 거야 남자는. 또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경험이 이건 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처벌이 아니라 피해 회복 관점에서 울산시 교육청이 조정의 90% 학교 자체가 해결된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고 예.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AI와도 그렇게 협력적인 관계를 그렇죠. 맺는 것이지 예. 도구적 관계를 맺으면 AI에 종속된다.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AI를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AI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AI보다 우리가 뛰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서로 대등하게 친구가 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했잖아. 교수님, 예. 이제 그만 말해. 이렇게 운을 떼는 걸로 시작합시다. 그렇죠.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어요 이제? 예.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했어. 예. 미국과 유럽은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좀 빨리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관계 보니까 교육을, 조금 좀 나아졌어요. 관계 교육을. 관계도 나아지고 남녀 관계도 좀 나아지고 20대 남성의 그거와도 난 이거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관련 있죠. 관계 맺는 뭘 못 배웠다 그게 보니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컷들이 소외된 거거든요. 네. 연애 시장에서. 너무 분한 거야 이게. 그 분함을 정치적으로 갖다가 이용해서 쓰고 있죠 지금. 접근했는데 서툴러서 상처받았던 그런 시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좋다는 감정 자체를 갖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게 사건이 사고파되는 걸 다 경험하면서 그 학교 학생 전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걸 빨리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랑은 이념이나 이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관계에서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될 때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중요한 얘기인데. 네. 거기까지 사회적 관심이 안 갔어. 근데 교수님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해. 예. 이건 내란 다음에 바로 다음 순서야. 그렇죠. 그래서 내란을 불씨까지 제거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문제 소홀히 하면 우리는 머지않은 시간에 K 트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K 트럼프? 네. 아주 나쁜 트럼프.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